19세기에 나왔는데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세뮤엘 스마일즈의 인격론인데요. 이 책은 정치개혁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개혁이 진짜 세상을 바꾼다고 주장했죠. 오늘 이 유명한 고전의 핵심,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이게 바로 세뮤엘 스마일즈가 평생을 바쳐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과연 그는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사실 스마일즈는 원래 의사이자 아주 열정적인 정치 개혁가였습니다. 의회 개혁을 위해서라면 글도 쓰고 사람들을 모아서 운동을 이끌기도 했죠. 그런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정치 운동만으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느끼고 깊은 환멸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1850년대가 되자 정치에는 아예 등을 돌리고 오직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죠. 바로 이 극적인 인생의 전환이 인격론이라는 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된 겁니다. 아니, 그토록 굳게 믿었던 제도개혁에 왜 등을 돌리게 된 걸까요? 그는 단순히 정치만 바꾼다고 해서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악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랐던 겁니다. 스마일즈는 결국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사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깨달음이요. 이 깨달음 하나가 그를 정치개혁가에서 개인의 성장을 돕는 작가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스마일즈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건 바로 지적인 힘, 즉 천재성과 도덕적인 힘인 인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마일즈는 힘을 두 종류로 짝 나눕니다. 천재성은 머리, 즉 지성에서 나오는 힘이라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죠. 반면에 인격은 마음, 즉 양심에서 나오는 힘이라서 존경심을 이끌어냅니다. 사람들은 천재를 보고 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할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이 믿고 따르는 사람은 결국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장이 그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줍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번뜩이는 재능이 아니라 묵묵히 쌓아올린 양심의 힘, 즉 인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일즈가 말하는 인격은 그냥 착한 성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죠. 지성이 아니라 양심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인격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스마일즈가 인격의 핵심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스마일즈가 첫 번째로 꼽은 덕목은 바로 용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말하는 용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터에서의 용맹함,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스마일즈에게 진짜 용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지적인 용기, 시끄럽게 자기를 드러내는 영웅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원칙을 지켜내는 그 내면의 힘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본 거죠. 두 번째 기둥은 자제력입니다. 그는 자제력을 모든 좋은 것들의 뿌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충동을 이겨내는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스마일즈가 책에서 인용한 이 피타고라스의 격언,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제력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섣불리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바로 내 입을 다스리는 것이 자제력의 시작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충동에 저항하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통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단단한 인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스마일즈의 이야기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로 확장됩니다. 개인의 인격이 어떻게 한 나라의 힘과 건강함으로 바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 즉 국격이라는 건 결국 그 나라를 이루는 시민들 개개인의 인격 수준을 모두 더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위배한 제도나 법이 아니라 시민들의 고결함이 나라의 진짜 힘이라는 거죠. 여기서 스마일즈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자제력이 없다면 그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유조차도 인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사회를 어지럽히는 짐이 될 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늘한 경고가 그의 주장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국가의 진짜 토대는 정치적인 구호나 제도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적인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나온 스마일즈의 생각들, 과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인격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진짜로 오래가는 발전과 성공은 바깥의 조건을 바꾸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스마일즈의 시대를 초월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쉽게 가려는 요즘 시대에 인격이라는 이 오래된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